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게 이때 무언가를 위한 신호였구나, 라고 눈치를 늦게 채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특히 요즘 제가 리딩을 하다 보니까 타워의 에너지, 변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신 분들이 유독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전조종상 어떤 시그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게 되신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시그널 한번 읽어보고 무엇에 대한 신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2번, 4번, 3번, 조커, 1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이 2개월 이내에 오게 되실지, 여러분들께서 뭔가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게 되게 사소하게 오실 것 같아요. 커다란 시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시작.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 따라서 뭘 하다가 뭘 배우게 됐어. 아니면은 친구가 뭐 문화센터 같이 가자 해서 가게 됐는데 내가 드럼 같이 좀 치게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취미생활의 시작도 괜찮고요. 뭐 그게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작점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실 때 적극성을 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소 조심성이 있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취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취업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던가 이직을 했는데 내가 이전에 일을 했던 분야랑 영 생뚱맞아서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던가 요즘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것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그널로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계획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걸 하고 있네?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거거든요.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갑자기 이제 친구분들 따라서 새로운 등산 모임에 가게 됐어.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첫 발자국을 내딛는 무언가, 그게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새로운 시작, 도전, 공부, 내가 새롭게 갖게 된 흥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는 딱 마주하셨을 때, 그때 타로에서 들었던 그 시그널이 이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시그널인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새롭게 시작되는 뭐 동아리, 모임, 회사, 뭐 이런 커뮤니티나 뭐 다른 무언가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만하다.
이것도 됩니다. 대놓고 이제 러버스 카드가 나고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는 과거를 좀 후회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막 후회하고 포기했었고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그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연애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하는 측면들이 좀 다소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뭐 유부남 유부녀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연애 이런 걸로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 계셨다라고 하면 새로운 의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생기게 되시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일에 대해서 우리 감정 쏟잖아요. 일이든 뭐 운동이든 감정 쏟는데, 그동안 뭐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매너리즘이라던가 의욕이 없어졌다던가 내가 좀 후회가 된다던가 하는 것들을 등 뒤로 하고 새롭게 내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고 나와 핏이 맞는 것을 좀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공부가 됐든 새로운 헬스장을 가든 뭐 다 이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핏을 맞춰보자라고 하며,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내가 좀 잘 해오던 게 아니고 익숙하던 게 아니니까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그 어색함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좀 헬스장을 뭐 새로 바꿨다 뭐 이것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런 경우는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가 가장 흔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공부, 내가 학원을 좀 다녀본다던가 친구 따라서 진짜 문화센터 가가지고 팔자에도 없던 드럼을 치게 됐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이제 무엇에 대한 신호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유해주고 아껴주고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마음들이 샘솟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남에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4개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좀 의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뮤즈 오브 메테리얼 카드나 퀸 오브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코트 카드가 나왔어요. 코트 카드, 그것도 왕과 퀸의 에너지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주성 있는 에너지거든요. 남한테 의존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카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남한테 의존한다던가 결정을 맡겨준다던가 상황에 딸려간다던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지양하셔야 되는 거에서 7개 이모션스 카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생겼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마음이 간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셔야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잘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그 또한 운명이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정권은 상대방한테 맡겨놓는다던가 여러분들께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적극성과 주도성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행동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감정적인 동요가 생겼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리내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잘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뉘앙스만 풍기는 것으로는 좀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거 해보고 싶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요, 당신을 만나고 싶고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티를 팍팍 내주셔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티를 내시는 것 자체가 뭐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노련한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미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왕의 카드들, 퀸의 카드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사람,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음도 전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퀸 인스피레이션 카드는요,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못해서 사실 오지랖도 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모임이 생겼다, 내가 뭐 새로운 곳에 가게 됐다 이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분위기 메이킹을 좀 하시는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좋아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를 다시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사실 제 채널 오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연애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데 근데 1번 카드는 좀 연애로 달달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들어옵니다. 연애를 포기했어요. 과거에 좀 안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연애에 크게 기대 안 해요. 혼자 잘 살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2개월 이내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다던가, 나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내 마음이 좀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해서 하고 싶어로 변경이 되면 굉장히 세상이 좀 달라지겠죠. 나의 행동 패턴도 달라질 거고, 옷도 평소보다 더 예쁘고 멋있게 입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취업을 하셨는데 진짜 그동안 나한테 안 맞는 일만 좀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맞는 일을 찾게 되셨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실제 내가 거기서 좀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구나, 드디어 내가 나의 어떤 세상을 만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냥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보면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무언가 정점을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운이 분명하게 있다. 내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연인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법적인 서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혼인신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혼보다 법률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써야, 결혼식을 안 했어도 혼인신고서를 내야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좀 대입을 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게 있는 게 새로운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새롭게 시작을 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이나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연애가 풀려,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내 취미생활과 내가 연인이 생긴 거는 아예 다른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때가 운기의 전환점이다. 과거와는 다른,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했던 과거와는 다른 운기의 전환점이고, 이게 신호로서 올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의욕이나 배워보고 싶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시그널이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해야만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들 인생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새로운 시작점, 그게 있을 때 이제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됐고 힘들었고 포기됐었고 이런 것들이 새로 돌이켜져서 좋은 운기로 흘러가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 덱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드 중 하나인데, 여러분 즐겁게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민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바다마녀 카드는요, 사실 그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나의 능력과 재능을 굉장히 하찮게 쓰는 존재입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런 나의 즐거움과 행복에 몰입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나의 행복에다가 집중을 좀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여러분들 즐거울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 설레이는 마음까지 간직하시면서 이 운기 맞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이 오게 되실지. 일단은 여러분들 약간 이런 분들은 촉이 좋으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좀 알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치를 좀 채게 되신다던가 요거구나 하고 이렇게 기민한 감각으로 약간 센서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가끔 촉 좋다라는 말씀 안 듣나요? 그러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께 시그널이 다가오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게 된다라고 해요. 의심을 한다던가 요거 요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라고 촉이 좀 발동이 되는 그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있을 때 그게 더 도드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랑 모였어. 밥 먹어. 되게 재밌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흘러가듯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지점, 그게 생기는 거,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마케팅 담당자인데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을 좀 새롭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되게 골치를 앓고 있었어. 그러다가 친구들 약속 있어서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놀다가 어떤 친구가 별거 아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번쩍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저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예전에 새우깡 이름 지을 때 새우깡 브랜드 네임을 뭘로 할까, 제품명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그 임원분이 집에 이제 딱 들어와서 퇴근하고 머릿속에 계속 과자 이름을 뭘로 하지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기가 집에 이제 자녀분이 무슨 북 같은 걸 두드리면서 깡깡거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새우깡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생겨났다고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좀 뜬금없이 들어오는 어떤 촉, 여러분들이 이거다 하는 그 지점, 그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신호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신호인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촉이 좋으시지? 네, 일단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리던 거에 대한 무언가가 어떤 길이 밝혀진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좀 더 말씀드리기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안 되는데 될 듯 말 듯 하는 것들 있잖아요.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 정보도 찾아보고 기회도 넘겨다보고 막 이러실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를 좀 얻는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카드는 특징적으로 이게 일입니다, 돈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여러분들은 운이 받쳐주는 어떠한 무언가가 탁 돌발적으로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돈 줍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겁니다. 자, 일로서 적용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아까 새우깡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던 거 제품명 우리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브랜드 네이밍 할 때 제품명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부지리로 얼렁뚱땅 그 상표를 내가 획득을 하게 된다. 정말 남다른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거가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사이에 내 머리를 스쳐가는 무언가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그 사람과의 접점이 생긴다던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돈에 대한 근심 걱정이 항상 있잖아요.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까 막 하다가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이거 되게 잘 팔리던데 이거 누가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 파는 데가 없어. 잘 팔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내 전문 분야인데 내가 그거를 수입해서 팔면 되겠다. 막 요런 거.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머리를 탁 스쳐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밝게 이끌어줄 힌트, 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좀 크게 내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한 끗, 요런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좀 느긋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이제 초조하게 구시기보다 느긋하게 계시다가 무엇이 있냐면 아까부터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무언가가 반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딱 그 지점에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돼요. 기회를 포착해서 잡으면 된다. 그때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 되는 점에서 꾸준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꾸준히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독려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는 독려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불필요한 노력이에요. 불필요한 노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하나의 포인트가 이 일의 판도를 전체를 뒤엎는 경우들이 있죠. 한 끗 때문에 이 일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근데 이 한 끗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잘해보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게 오히려 그 한 끗을 찾아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이 판을 잘 못 뒤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열심히 한다라기보다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 혈자리를 잘 찾아서 눌러야 된다. 약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혈자리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도 주무르고 저기도 주무르고 이게 아니라 혈자리를 딱딱 찍어서 거기다만 침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힘을 많이 들이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편안히 계시다가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으로 연결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내 인생에 어떤 힌트가 되어주는 일이 분명히 2개월 이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우리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좋아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단, 남들은 쉽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이루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포인트로 다 이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여유 있다. 물론 우리 겉으로는 여유 있지만 마음속은 이렇게 부둥부둥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잘 해봤더니 열심히 일한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공과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그로써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족이나 나의 직원들도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에도 큰 효율이 나고
조금에도 성과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보다는 질, 그 양보다는 질 안에서도 하나의 포인트,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거 한번 집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인생 역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 종종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딱 발견하게 돼서 그 허점을 찔렀더니 성공을 하시는 분들. 약간 이번 분들은 지금 2개월 이내에 그만한 사건, 작지 않아요. 되게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가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과 대화나 교류를 좀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텐 오브 컵스 카드에서도 사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딱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딸내미가 뭘 갖고 노는데 아 저거다 하는 거, 그게 내 사업과 연결이 된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나 접점을 늘려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커다란 부분에 대한 힌트가,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돼가는 길, 그걸 찾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벌면 사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 회사 사람들 좀 같이 나누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시는지, 내가 꽂히게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몰입하게 되고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기는 시그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이 2개의 크리스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2사람 정도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저울질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옆에 다른 연인이랑 같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좀 따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시 꽂히게 되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2사람을 들고 저울질을 하게 되겠죠. 그게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꽂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하게 되고 잘 포기가 안 되는 지점이 생길 때, 그게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사람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한번 내가 몰입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께서 저울질을 좀 하게 되실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좀 타진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타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안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꽂혀서 마음이 향하는 게 또 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냐, 현실적인 부분이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지점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고 있고 나름의 만족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좀 제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직을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쪽에서도 해놓은 게 많고, 이직을 하면 연봉을 좀 더 쳐준다는데 일이 많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학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전공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내가 다른 것에 좀 꽂히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내 마음의 끌림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꽂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무엇에 대한 신호인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인생의 향방을 정하는 시그널이다 하는데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지를 뻗어 나가듯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오른쪽에서도 갈래길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지점을 만나게 되고, 한 번 선택을 하면 뒤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경로를 결정짓는 시그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 남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내면의 끌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카드에서는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시간 투자, 나에 대한 무언가의 투자, 자기 개발,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내가 얻는 돈이라던가 현실적인 이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에 무엇을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인생의 결정 같아요. 뭐 연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너무 잘 맞는 친구가 생겨서 마음에 갈등을 해. 아, 그래도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와, 아, 그래도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내 인생에 진짜 커다란 경로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느냐, 저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는 내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런 류의 결정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물질적인 거, 돈 같은 거 타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소리, 남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동수가 있다면 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양하셔야 되는 점, 하지 마셔야 되는 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정에 얽매이고. 이거 계속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9패냐 6패냐라고 하면 6패를 찾아가세요라는 리딩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다 연애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죠?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이직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하실 때 인정이나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또는 친구니까 이런 정에 얽매여서 결정하시는 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중요한 거,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과거에 잘 지냈으니까, 과거에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시고 선택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미련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미련 둬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떠나간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은 앞에만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기운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잃어버린 거, 지나간 거, 놓친 거,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거, 여기에 연연하거나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은 진취적이고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간다던가 불필요하게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들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약간 독단적이다라고 보여도 내가 한 결정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인드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써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좋아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자, 지금 결혼 카드 나오고 이 프레 카드는 지금 아이를 잉태한 카드라서 여러분 이거 연애운으로 사실 제 채널에 연애운 보시는 분들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연애운 가끔 올리면 조회수가 반토막입니다. 근데 그래서 연애운 사실 저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안 보시니까. 근데 좀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결혼 수도 계속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솔찬히 이렇게 연애운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좀 마음 싱숭생숭해집니다. 자, 아이에 대한 소식도 있고 결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어떤 단짝을 만나게 된다? 인연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3번을 골랐지만 연애일 리가 절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 인생에서 정말 몸 던져서 해볼 만한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도요, 내가 몰입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해볼 만한 일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 욕이나 안 먹게 하자,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변하게 되실 거는요, 나 이거 진짜 잘해보고 싶다, 진짜 성취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크게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마음과 정성을 쏟게 되는 그런 게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직업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회사를 다닐까, 회사 그만두고 내가 프리랜서라던가 내가 작품 활동에 몰입을 좀 해볼까, 여기에도 좀 해당이 돼요. 그런 갈등을 좀 하게 되시는 지점이 오실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향하는 곳을 좀 가야 됩니다. 꼭 직장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사실 내가 뭐 작품 활동이나 프리랜서로 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회피의 어떤 대안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깊게 직면을 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어떤 마음의 갈등이 없이 온전히 거기에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즐겁게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몰입하는 즐거움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해나가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자꾸 연애운으로 읽어드려서 일단 연애운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진짜 세상에 부부보다 더 끈끈한 절친을 만나게 되는 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부의 연애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끈끈하고 공고하고 내 인생의 끝까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과 사계절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연애운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일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인데 운명적인 만남의 대상이 연인이냐 아니면 일이냐 뭐 이런 방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이 올 거고 그것을 좀 알아차리셔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에서는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특히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거, 그랬을 때야말로 정말 피시 맞는 무언가를 만나서 사람이 됐든 아니면 일이 됐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끝까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는 어떤 시그널이 오는지.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재밌고 즐겁고 이런 거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덕질인데요. 왜냐면 이렇게 덕질이라고 좀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가 제가 가장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덕질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정신을 쏟을 곳, 내 즐거움을 찾을 무언가의 대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건데,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하고 내가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남들이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소한 즐거움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분을 키우는 거가 될 수도 있죠. 저도 약간 우울증 있었을 때 화분 키우면서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크진 않아도 작게나마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얻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계속 찾게 되는 거,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4번 여러분들께 그게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좀 공허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꽉 차 있고 보람차고 세상이 즐겁고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 약간 공허하고 좀 현타도 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울적한 마음도 들고, 남들은 다 연애하고 즐거운 세상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회사집 하면서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들어오는 하나의 즐거움, 갑자기 요리에 빠지게 된다던가, 화분 키우는 재미를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요즘 또 뜨개질 유행이더라고요. 뜨개질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내 흥미를 돌발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여러분들께 드디어 들어온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재미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이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즐거움이나 재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채색이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색감을 더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소중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시그널인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일도 사랑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지금 공허해요. 삶이 좀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흑백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 터벅터벅 너무 지쳐가지고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개냥이가 이러면서 어떤 고양이가 딱 나타나면서 애교를 엄청 피워. 그래서 퇴근길마다 그 아이를 만나서 대화하고 추루 함께 상납하는 게 내 인생의 낙이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시그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오는 어떤 즐거움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랬는데 나만 추루를 상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옆 동네 다른 총각도 그 아이한테 뭔가를 계속 갖다 바치고 있었네? 그러다가 좀 우리가 뭐 만남을 이어가게 됐네? 뭐 이런 히스토리도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사소한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제서부터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그 운이 트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약간 요런 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잘 될 때는 뭐가 돼도 한꺼번에 잘 되고 안 될 때 한꺼번에 안 되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이 트이기 시작을 하는 그 시작점에 대한 징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더욱 즐거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 잘 풀리려나 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런 재미난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도 잘 풀리고 연애도 좀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귀인수가 되는데요. 이 귀인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길고양이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다방면의 행복함, 운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 같은 것도 저 정말 취준생인데요. 정말 취업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좋아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아니면 저처럼 덕질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취업을 좀 하게 되네? 갑자기 또 내가 일을 이쪽으로 좀 전향을 해봤더니 풀리네? 뭐 이런 지점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라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막 붙어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트이니까 다른 것들도 열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 행복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무기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욕을 좀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손 내밀어 주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런 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의욕을 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요.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건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요. 궁리하시고요. 재고 따지고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 다 긍정적입니다. 다소 이해타산적으로 행동을 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게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4번 카드들, 4번 골라주신 분들 카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기적인 분들이 애초에 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카드가 좀 자기 거 챙겨도 돼 라고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성향상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소한 즐거움에도 기뻐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을 좀 잘 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좀 더 배려해 준다던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해주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카드에서는 또 그렇게 마음 주고 정 주고 하면서 마음 많이 소진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잘 챙겨가면서 그 균형점, 밸런스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상대방들이 나한테 좀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또 너무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아니야 됐어 하고 철벽 치는 거 이거는 또 극단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구태여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취업이라던가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회사, 안 되는 이직 안 되는 경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덤빌 때 있잖아요. 그동안 해온 노력이 아까워서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되는 방향으로 머리 굴려서 눈치껏 이해타산적으로 행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써 무엇이 좋아하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내 삶이 차근차근 흘러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내 삶이 정돈되어서 차근차근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런 삶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공허함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허무함 같은 거, 약간의 울적함 같은 거를 느끼셨다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뭐 한 노력, 내가 쏟은 정성, 내가 준 감정들이 약간 수포로 돌아가거나 보람이 없거나 뭐 이런 경험이 좀 누적이 되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는데 의미를 좀 잃었다. 근데 사소한 즐거움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 풀려나가게 되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구멍이 막아져서 차근차근 나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고 내 인생을 하나둘씩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왔던 노력이나 정성이나 감정들이요 하나둘씩 모여서
있어서 물건이 될 거고, 그게 또 내 인생의 기반이 될 거고, 그 기반을 토대로 또 나는 다음날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갈 거고,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실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걷고 뛰어도 제자리 걸음을 좀 하는 걸로 뭐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걷는 만큼 뛰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운기로 변하게 된다는 점, 요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즐거운 것들, 소소한 행복들을 챙겨가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 무엇도 나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니 그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던 것을 잃어볼 수 있다. 희망은 이미 내가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이 열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운기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좀 안 됐던 시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됐던 시점에는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뭐 성취가 있거나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운기가 안 좋을 때는 그 나름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좀 허무해지고 이러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기운도 좀 빠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둘씩 발걸음을 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진 즐거움이나 행복, 희망 같은 것들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는 어떤 시그널이 오는지. 일단 귀인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좀 통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엿보던 기회에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던가 좋은 소식이나 좋은 어떤 합격 통지서 이런 거가 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세금의 환급 같은 것들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뭐 연말정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세금 환급금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5월 달이니까 이제 종소세 할 때잖아요. 그죠? 종소세 환급 소식? 여기에 해당이 좀 되겠네요. 세금 신고 잘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실질적인 이득이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오는 무언가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게 약간 기회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주시를 하고 계셨다가 잘 채보셔야겠습니다. 이 신호라고 하는 게 자칫 내가 딴 데다 정신을 팔고 있으면 신호가 왔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환급금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좀 신고를 놓쳤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여간 그런 쪽으로 기민하게 촉을 세워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귀인수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실제 좀 귀인분의 특성이 느리거나 뜨뜻미지근하거나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좀 애매한데? 좀 이런 스탠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이 사람의 성향과는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났다. 또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의 시그널은 굉장히 확실하고 명확하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어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그때 말한 시그널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의심스러운 구석은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신호인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손님 같은 느낌인데 이 손님이 재수 씨, 우리 재수 씨 요거 한번 안 해볼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게 좀 좋다던디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근데 이게 또 재수 씨 바쁜데 내가 이거 해보라고 권하기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안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쁘거나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하더라도 호응 한번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호인가 했더니 여러분들은요, 지금으로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성취를 이뤄볼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남편의 친구가 그냥 가족 모임이라서 놀러 왔어. 고기 구워 먹고 막 놀다가 근데 이제 정말 재수 씨, 우리 회사에 격리 직원을 뽑는데 재수 씨 한번 일 안 해보실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막연한 거예요. 저는 가정주부만 했지 격리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잘 몰라요. 했더니 그게 격리 일이 우리 회사가 막 그렇게 전문성이 높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림하듯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작은 회사라서 그냥 잘 챙겨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이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냥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하겠지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제안을 듣고 그냥 내가 해보니까 되네? 생각보다 또 잘 되네?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시그널은 좀 뜨뜻미지근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때도 약간 망상에 비슷한 이게 돼? 이런 게 있어? 에이, 뭐 이런 게 얼마나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현실이 되네? 이렇게 이어지는 무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뭐 부업 제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직 제안을 받는데 이 이직 제안도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막연하게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나도 알긴 알지. 근데 내 거 같지는 않은 거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의 어떤 제안이나 제시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현실화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화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저런 길이 있다는 거, 막연하게 저런 직업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 거 같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거부하고 좀 더 내가 두고 볼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안 돼요. 기회가 오면은 딱 잡아서 챙겨 넣어야 된다. 이거 내 거다 하고 좀 그런 저돌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만 기회가 아니라 남들한테도 기회인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제안은 이 귀인분이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귀인이 가서 똑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래요? 라고 말한 사람이 내 손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집 손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섭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카드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것으로 잘 챙겨 넣어야 된다. 내가 붙잡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돌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제가 또 뭐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이런 불필요한 겸손이라던가 재고 따지는 거, 내가 고민을 오래 가지고 가는 거 좋지 않아요. 빠르게 결정하시고 빠르게 챙겨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잘 될 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나한테 돈이 되겠네 라고 그냥 생각이 들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돌진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투자라던가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개념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투자 제안을 한다. 1,000만 원만 투자해. 1억 만들어줄게. 이런 이유 절대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제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취업의 알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부업을 좀 하게 되는 거, 아니면 사이드로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내가 직업의 방향성을 바꿔볼 수 있는 무언가, 뭐 요런 거가 되지, 뭐 돈 투자 이런 쪽은 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다, 루틴하게 9 to 6 근무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갑자기 직업적인 어떤 변화라던가 근무 방식의 변화를 좀 주는 방향의 제안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직장인 생활 오래 한 10년 하신 분들은 아침 출퇴근 당연한 거고, 내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게 잘 사뭇 이해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내 거 같진 않고, 하지만 그런 식의 제안도 좀 들어올 수 있다. 그게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써 우리 여러분들의 무엇이 좋아지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진짜로 이런 거예요.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뭐 어떤 손님이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뭐 구하는데, 일자리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가정주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이 돼버리잖아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나한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새롭게 오게 되는 삶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내가 사회인 체질이네? 약간 요런 게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게 됐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도 좀 있어요. 돌고 돌아서 이번 참의 기회로서 좀 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는 직장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킬을 굉장히 뾰족하게 움직이는 프리랜서라던가 어떤 사업가 체질이셨는데, 누군가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럼 내가 프리랜서로 좀 위험부담 리스크는 있지만 한번 전향을 해볼까 했더니, 내가 회사에서 9 to 6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게 돼. 그럼 완전히 삶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사이드로 알바를 하세요. 근데 알바에서 버는 돈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 회사에서 버는 연봉보다 한 1.5배 정도 그 알바로, 자기가 프리로 뛰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나 정말 무기력했는데 인생이 재밌어. 이렇게 좀 텐션이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감옥을 나올 만한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쥐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 열쇠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코만 뻗어서 주변에 걸려있는 열쇠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대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상에서 나와서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귀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곳곳에 이미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보, 기회, 이런 것들은 내가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시그널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다. 내가 잡기만 하면 된다. 행동만 하면 된다. 이거다 싶으면 잡아서 맞춰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색다른 삶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좋고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시그널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시그널 들어오셨을 때 딱 눈치채셔가지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실 거 좋아질 상황들이 너무 재미나게 즐겁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잘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행복하게 이끌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